그럼 이러한 지원 동의서는 과연 어떠한 형식을 빌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제가 육해공간 각각을 다 문항을 뜯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그 전체 4군 사관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인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를 가이드 삼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목적성을 가지고 작성해라. 자, 우리 사관학교 1차 시험을 봤으면 그걸로 뭐가 증명이 된 거냐? 저의 어떤 지적 능력, 장교로서 가져야 되는 지적 능력이 좀 증명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가서 면접과 체력을 또 보는 이유가 있겠죠. 왜 사관학교는 1차 시험 성적별로 쭉 뽑는 게 아니라 면접을 굳이 힘든데 보게 하는 걸까? 어떤 인재를 뽑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걸까? 자, 사관학교가 뽑고자 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장교를 뽑고자 하는 것이다. 어떠한 답안이라 할지라도 그 답안의 최종적인 목적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장교로서 과연 어떠한 점을 어필하고 드러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야 좋은 글이 나온다는 거죠. 가령 비근한 예로 가령 자기소개를 해봐라 라고 하는 문항이나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어디에서 몇 년 몇 년 중 몇째로 태어나서 엄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듯한 이러한 대답들, 이런 것들은 대답을 글을 썼음에도 사실 쓰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이런 건 어떨까? 나는 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항목에 있어서 나의 체력과 리더십을 드러내야겠다라고 하는 한 목적성을 가지고, 저는 어릴 적에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살았는데 그때 아무래도 산과 들을 뛰어다니느라 공부는 좀 덜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체력과 그리고 친구들을 이끌고 놀면서 사회생활의 제1보를 리더십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만약에 기술을 한다면 전자의 얘기, 즉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중학교 나왔다는 글보다 후자의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자기의 체력과 리더십을 한번 자랑했다는 면에서. 이것이 바로 한 목적성이라는 거예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항을 쓰면서 내가 뭐를 드러낼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가령 또 한 가지, 사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한 바를 써라. 그러면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도 열심히 하고 이 정도 쓰죠, 그렇죠? 근데 그 체력을 열심히 하는 걸 쓰면서 내가 이 체력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혼자는 잘 안 되니까 친구들을 규합해서 연습했고,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힘들었지만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결국 잘할 수 있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단체 활동의 중요성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이 체력을 그냥 잘했다만 쓰는 게 아니라 난 이 체력 활동을 통해서 나의 단체 활동의 어떤 적응도를 나타내고 싶어 라고 하는 한 목적성을 가지고 쓰려고 노력한다면 글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즉, 또 한 가지 뭐냐? 이 한 목적성을 가지고 쓰는 거 안에 뭐가 드러나야 되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례와 느낀 점을 중심으로 써라. 그냥 개념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그냥 흘러가서 하는 얘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결국 좋은 글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직접 겪은 일, 내가 직접 생각한 일에서 나와요. 방금 전에 체력의 예시처럼 내가 체력을 잘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규합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구체적 사례와 이를 통해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단체가 할 때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걸 느꼈다라고 하는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장교가 된다면 개별적 과업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독려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대의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성장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분해서 하나의 소스를 만들 수 있다면 아주 설득력 있는 글 혹은 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단순하게 개념만을 발설하고 나는 잘할 것이다, 열심히 할게요 에서 끝나지 말아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고민해봐라. 그리고 생각과 고민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잘 규합하고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답을 써라. 즉, 동문서답 하지 말아라. 요즘 친구들이 글을 써보는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질문과 대답이 일치하지조차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가령 우리 2번 문항, 사관학교 각 2번 문항들이 주로 성장 배경과 성격 혹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쓰는 문항들인데,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장 배경을 쓰고 가치관과 연결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장 배경을 쓰고 그것을 좌우명과 연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회사에는 가치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좌우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기본이죠. 물어본 걸 써야 되는 걸.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말만, 자기가 좋은 말만 쓰고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더라. 1번 문항에서는 각각 육해공 간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노력을 써라 라고 하는데, 지원 동기만 주구장창 쓰고 노력 요인을 아예 빼버린다거나 쓰라고 한 건 써야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수시 때 논술 보는 것처럼, 논술 볼 때 지문에서 문항 하나하나 1번 뭐 달아야 되고 2번 뭐 달아야 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처럼 일단 지원 동기서 딱 펴놓고 내가 이 문항에 뭐를 써야 하는지를 반드시 잘 해놓고 그것들이 다 들어가도록, 그리고 분량이 맞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답을 썼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 솔직하게 작성하되 굳이 불리한 얘기를 쓰지 말아라. 그쵸? 자, 이 지원 동기서는 나중에 점검의 대상이 돼요. 여기에 있는 말을 혹시나 좀 신빙성 없게 얘기하거나 좀 배치되게 얘기하면 면접관들이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로 꾸며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면 아마 10중 8구 걸러져 나갈 거예요. 아, 진실성이 없는 친구구나. 지원 동기서를 믿을 수 없다면 저 친구의 말은 믿을 수 있을까? 혹은 저 친구가 갖고 온 학생부는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솔직하게 작성하되, 그렇다고 해서 굳이 불리한 얘기를 다 밝혀 쓰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써라. 불리한 얘기를 꼭 써야겠다면 뭐뭐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했듯이 글을 통해서 느끼고 성장한 점을 위주로 써라.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엄청 뚱뚱해서 많이 놀림도 받고 자존심이 좀 떨어져 있었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사관학교 목표하면서 진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엄청 개같은 노력을 했고, 그를 통해서 살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력도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사례라고 하면 써야죠. 다만 그쵸? 성장점과 느낀 점을 좀 더 크게 솔직하게 쓰되, 굳이 불리한 얘기 쓰지 말고 불리할 걸 쓸 거면 그것을 자기의 성장점으로 연결해라. 자, 5번째, 기재 금지 사항을 꼭 확인하고 준수해라. 특히나 기재 금지 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게 사관학교 공이 뭐냐? 학생이나 부모 혹은 자기 주변인의 어떤 직업이나 지위 등의 특정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말들. 특히나 우리 많이 실수하는 건 뭐냐? 특히나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할아버지가 뭐 군인이에요, 혹은 뭐 참전용사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는 참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기도 한데, 자기 부모님이 군인이었다는 건 사실은 자기 군대를 가고자 하는 동기 중에 큰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쓰지 말고 간접적으로, 가령 어릴 때 주변에서 군인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이런 정도까지는 좀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이니까, 자신의 동기가 정말로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이라면 그거를 좀 현명하게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라. 나중에 면접에서는 물어볼 수 있겠죠. 면접에서 대답하는 건 괜찮아요, 직접 물어봤을 때는. 하지만 지원 동기서에서는 반드시 쓰지 말라는 거 쓰지 말아라. 그 밖에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뭐 어학 실력에 대한 평가 시험에 대한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부에 적히지 못하는 외부 활동들, 수학 올림피아드 등등등의 활동들, 이런 것들은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쓰지 말라는 걸, 쓰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분량을 엄수하고 단어와 어휘에 주의해서 격식을 갖출 것. 사관학교 지원 동기서는 공문서예요. 공문서에 가령 뭐 우리 인터넷 체 같은 걸 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단어의 수준, 사용 수준도 우리가 일상어로서 사용하는, 진짜 친구들끼리 사용하는 진짜 뭐 그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좀 더 격식 있고 수준 있는 단어를 공문서답게 썼으면 좋겠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일 학생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키고, 우리 문장에 주어 하나 있으면 동사 하나 있어야 되죠. 그쵸? 그거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즉 비문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친구일수록 글이 장황해져서 한 문장이 3줄 4줄 되는데, 뭐뭐 하고 뭐뭐 하였으면 뭐뭐 하였다가 뭐뭐 하였는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글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략하고 가독성 좋게 분량을 꼭 엄수해서 쓰라. 분량 대부분 600에서 1000자 정도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600에 맞춰야 됩니까? 1000에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1000에 맞춰야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다면 그냥 분량만 딱 넘겨서 내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려고 안달이 났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좀 맞춰 써라. 1000자 이상은 어차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 1000자에 근접하게 최소한 900자, 800자 이렇게 900 몇십 자 이렇게 맞춰줘라. 자, 부정적인 표현과 진부한 표현은 피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 왜 우리나라 아버지는 왜 이렇게 다 엄격하신지 다들 그렇게 써요. 그런 말들은 안 쓴 것과 똑같아.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다. 그렇죠? 그 밖에 부정적인 표현. 가령 제가 운동을 못했다라고 하면 저 운동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가 아니라 저는 공부야말로 학생의 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동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학업 쪽에 좀 더 몰입했습니다. 라고 긍정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야말로 나중에 면접관들이 보고 꼬리질문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운동을 못했다라고 하는 부정 표현이 쓰여 있으면 부정어구는 항상 눈에 띄게 마련이고 그러면 분명히 물고 들어올 거예요. 운동을 못했다와 운동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긍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정해라. 자, 그 밖에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자,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가독성 좋게 작성해라. 면접관들은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간략하게 또 학생부도 들춰보고 하면 하루에 읽는 텍스트의 양이 엄청날 거예요. 자기가 보는 학생의 수가 많을 테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눈에 띄는 자소서를 써야 해요. 그렇죠? 가독성이 좋게. 내 입장에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논리의 순서대로 썼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매우 장황하고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피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글을 두 갈씩으로 쓰는 겁니다. 두 갈씩, 미갈씩, 양갈씩으로 쓰면 더 좋겠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포인트가 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사례를 간략히 언급하고 그에 대한 느낀 점을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장교로 연결. 이러한 어떤 과정이 가장 일반적으로 괜찮게 쓴 글이나 말이 될 것이에요. 지금 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말로 바꾸면 다 면접에서의 팁이 되겠죠. 그렇죠? 자, 혼자서 작성하지 말고 타인의 눈으로 반드시 점검을 받아라. 자기 혼자 봤을 때는 주동 간의 관계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제3자가 보면은 이렇게 쓴 것은 좀 이상해. 잘 못 알아먹겠어. 나는 내가 쓴 거니까 다 알아먹어요. 내 의도를 아니까. 하지만 자기 의도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도 그 의도 똑같이 받아들여지고 그와 똑같은 감흥이 있는가. 이건 자기가 읽어서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등 여러분에게 읽혀보고 거기서 피드백을 좀 받아라. 그리고 교정하고 수정해라. 한 번에 쓰지 않아도 좋아요. 시간을 좀 들여가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간다면 공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분명히 좋은 자소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지원 동기서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숙지할 것. 왜? 나중에 이게 점검 대상이 되니까. 이건 나중에 1차 통과하고 해도 되지 않아요? 잘 써놓고 잊고 있다가, 그쵸? 1차 통과하고 나서 지원 동기서와 학생부 펴놓고 또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지원 동기서의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라.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지원 동기서 작성하고 기억하는 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어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가? 자,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올해 지원동기서 참사 과정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올해 5월 7일부터 지금 참사 과정이 좀 시작되고 있고 해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표가 되어 있어요. 문항이 발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참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육사와 공사는 아마도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실은 올해 바뀐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6월 초 정도에 문항이 확정돼서 나오니까 뭐 그걸 보고 시작하셔도 되고 좀 급하면 그 전에 시작하셔도 되고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두 문항 600자에서 1000자, 국간사는 세 문항 500자에서 1000자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자에 한해서 쌤이 아무래도 좀 혼자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수를 하지는 못해요. 저희 재수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 한 30명 정도를 일단 생각하고 있으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먼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석 방법은 이러한데 저희 원에서 가장 특수하게 하는 건 이거예요. 초안을 이미 쓴 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점검하는 수준에서 끝내는 간단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에 초안을 쓰기 전에 통화를 길게 할 겁니다. 통화를 한 30분에서 짧게는 길게는 1시간가량까지 하면서 1번 문항, 2번 문항에 각각 어떤 내용을 쓸지를 전화통화를 통해서 다 정해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그동안 리더십 활동했던 얘기들도 다 나오고 봉사활동 했던 얘기들이 다 나오고 뭐 어떤 임원활동 하면서 했던 얘기들 쌤이 그런 것들을 좀 다 이끌어내면서 지원 동의서나 나중에 면접에서 어떤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 내줄 거예요. 그리고 1번 문항에 이거 쓰자, 2번 문항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아예 어떻게 쓸지를 딱 정해줄 겁니다. 가장 좋은 활동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의 장기로서의 자질을 드러내기 좋은 활동들을 소팅해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지원동의서를 작성하고 초안을 보내주면 그 초안을 쌤이 읽어보고 좀 비문이거나 혹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느낀 점을 좀 가다듬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다시 고치고 피드백을 다시 한번 받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초안 쓰고 첫 번째 피드백에서 거의 잘 끝나요. 그만큼 우리가 첫 번째 전화 통화할 때 좀 제대로 딱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를 가지고 잘 녹음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대로 면접에서 써먹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잘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에 걸친 참사학을 거쳐서 좀 완성을 하게 된다. 작년에도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대요. 지원동의서 잘 썼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고, 그런 얘기는 즉슨 지원동의서가 어쨌든 면접관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쓰면 이 친구 생각이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렇죠? 그렇게 티가 나는 지원동의서를 쓰기 위해서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또 참석도 받아가면서 최선의 지원동의서를 들고 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 가능하니까 본인이 잘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런 걸 좀 신경 쓰면서 잘 작성해보고, 좀 어렵다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힘을 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지원동의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고려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학원에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